세수 한번 하려고 해도 곡소리부터 나는 영신님의 아침. 왼팔이 불편하신지 오른팔만 사용하고 계시네요. 어머님 왼쪽이 지금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아, 손이 네, 그러니까 여기로 이걸로 지금 이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네. 통증이 시작된 건 2년 전. 60을 넘기면서부터인데요. 지금까지도 왼팔은 전혀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통증은 제일 아픈 게 요만큼이에요. 요 정도. 여기 왜 우리 동그랗잖아요. 어깨 만지면 이렇게 딱 잡히는데 여기. 근데 이제 얘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면 여기가 이제 팔이 예방주사 맞는 시기로다가 아프듯이 이제 아픈 거죠. 문제는 어깨 통증 때문에 팔을 위로 올리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팔을 드는 거를 이 이상 더 못 들고, 그다음에 옆으로도 이거 이상 안 올라가고, 그다음에 뒤는 이거 최대한치가 이거예요. 뒷짐 짓는 걸 못하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화장실을 가도, 공중 화장실을 가도 저는 이제 늦게 나오게 되는, 옷을 입으려면은 이게 돌아가야지 바지를 이렇게 잘 하는데 이걸 다 못하는 거예요. 한참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왼쪽 어깨 관절은 점점 더 굳어가는데요. 아파, 엄마야. 팔을 위로 드는 것도 뒤로 돌리는 것도 힘들다 보니 혼자 옷 갈아입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도수 치료하고 물리 치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뼈에다 넣는 그 주사, 통증 주사 맞고 했는데 한 2달 지나니까 이게 또,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아픈 거죠. 양쪽의 움직임을 비교해봤는데요. 오른팔은 앞으로 올려보니 거의 180도까지 잘 올라가죠. 그런데 왼팔은 120도까지 올리는 것도 버겁습니다. 양 옆으로 올리는 자세도 마찬가지죠. 오른팔보다 왼팔이 더 안 올라가네요. 아이고. 영신님은 어떤 상태일까요? 엑스레이 검사와 초음파 검사, 어깨 가동 범위와 근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혹시 어깨에 뭐 다치시거나 그러신 적 없었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독감을 맞고 한 2주 지났는데 그때부터 조금 아파서 이거 주사를 잘못 맞았나 했는데 이게 조금 옮겨 다니더라고요. 네. 오른쪽 먼저 좀 올려보실게요. 천천히 오른쪽. 네, 여기는 견갑골이 이렇게 좀 잘 움직여요. 자, 이쪽 한번 올려보세요. 이쪽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네. 한 30도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내리셔도 됩니다. 열중 샷 한번 해보실게요. 네, 내리셔도 돼요. 네. 현재의 증상만으로만 말씀을 드릴 때 네. 50견은 확실히 있으신 거예요. 네. 전형적인 증상이고 네. 50견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네. 관절 범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 네, 그것을 이제 50견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사실은 50견이라는 명칭은 조금 잘못됐어요. 50대에 생긴다 해서 50견인데 네. 60대, 70대, 20대, 30대 다 생겨요. 우리의 어깨는 상완골, 견갑골, 쇄골 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들의 접촉면을 덮은 연골로 서로 연결돼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조직인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낭이 붓고 두꺼워지면서 관절이 움직일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건강한 어깨는 팔을 머리 위까지 잘 올릴 수 있죠. 하지만 50견, 즉 동결견 환자들은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기 어렵고 이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또 팔을 양옆으로 벌리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팔을 뒤로 돌려서 열중시어 자세를 할 때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앞, 뒤, 옆 모든 동작의 움직임에 한계가 생기는 겁니다. 동결견의 명확한 원인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데
그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나 혹은 뭐 고지혈증, 갑상선 질환 이러한 질환들이 있으면 동결견이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동결견은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 해가지고 아픈데 오히려 이게 뭐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도 그게 그 안쪽에 중요한 뭐 회전근개 근육이나 이런 곳에 이제 손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그 관절낭 주머니를 넓히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물어보시면은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셔야만 합니다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결견은 통상 2년에 걸쳐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처음엔 통증이 극심하다가 어깨 운동 범위가 제한되고 마지막엔 굳었던 어깨가 풀리며 회복되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면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김영신님은 관절 주머니, 좁아져 있는 관절 주머니를 넓혀야 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견갑골이 요거밖에 안 움직이니까 네. 이걸 이렇게 움직이게 해야 되는 그런 운동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매일같이 스트레칭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네. 스트레칭 운동은 너무 아프면 안 되고 살짝만 아프게. 솔루션에 앞서 먼저 어깨 관절의 염증을 줄여야 하는데요. 항염증 효과와 통증 경감을 위해 세 분 모두 주사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초음파에서 염증이 명확하게 있는 게 보였기 때문에 염증을 가장 빨리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사 치료거든요. 그리고 주사로 인해서 통증이 빨리 사라져야 그래야지 운동을 또 열심히 따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서 첫 번째는 주사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 이후 각자의 증상에 맞춘 운동 처방을 받았는데요. 스마트폰을 통해 운동 시행 여부를 매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요거를 살짝 아플 때까지만 네. 너무너무 아프게 하시면 안 되고 살짝 요 기록은 저한테 남아요. 저 운동을 안 하시면 안 하신 거가 다 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어깨 통증은 줄이고 가동 범위는 넓히는 솔루션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한번 저와 같이 배워볼 텐데 제가 알려드릴 운동 컨셉은 두 손 번쩍 어깨 운동법이에요. 어떤 운동법이라고요? 번쩍? 네. 세 분 다 또 공통점이 뭐냐면 자세가 안 좋아요. 자세가 안 좋아요. 인정합니다. 네,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들 어깨가 굽어 있고 목을 앞으로 내밀고 등을 구부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깨는 어깨 관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날개뼈. 그리고 날개뼈는 등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등을 펴지 않으면 어깨가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허리를 펴야 됩니다, 일단. 허리를 펴야 되고요. 제가 쿠션을 드렸는데 쿠션을 앞으로 빼신 다음에 무릎과 무릎 사이에 딱 끼우세요. 다리와 골반을 고정시킨 거예요. 등을 스트레칭할 때는 팔을 쭉 뻗어서 뒤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 50견도 있으시고 어깨 아프니까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손을 어깨 위에 가볍게 올리시고 허리를 펴시고 뒷목 늘린 다음에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쭉 돌아보세요. 어디까지 돌아가는지 내쉬는 호흡에 후 오른쪽으로 돌아보세요. 자, 끝까지 돌려야 돼요. 오른쪽 왼쪽을 1회로 해서 총 10번을 해주시면 돼요. 굽은 등과 말린 어깨를 펴주는 스트레칭. 동결근과 회전근개 파열, 충돌 증후군인 세 분 모두에게 필요한 공통 운동법입니다. 이번에는 어깨를 펴는 운동을 해야 돼요. 어깨를 펴고 등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영신님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주시면 됩니다. 팔을 이렇게 올리시고 W자를 만들었죠. 이게 수직이 되도록 만드신 다음에 어깨보다 약간 뒤쪽으로 자세를 잡아야 돼요. 그 날개뼈 있죠. 날개뼈를 서로 모아주면서 등을 한번 펴주시는 거예요. 후. 중간에서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위로 쭉 올렸다가 마치 이 팔뚝이 벽에 붙어 있다고 상상하시고 다시
들여마시면서 중간으로 오셨다가 내쉬면서 어깨로 쭉 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0회씩 2세트를 하시면 돼요. 일단 항상 바른 자세 기본이에요. 척추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팔을 양옆으로 벌립니다. 제가 옆모습을 살짝 보여드릴 텐데 어깨가 굽은 분들은 여기서만 이렇게 움직여요. 아,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깨 내리고 날개뼈를 뒤쪽 아래로 살짝 끌어내린 상태에서 팔을 수직으로 만드세요. 배 집어넣고 팔을 옆으로. 이 범위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 범위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거예요. 굽은 어깨를 펴고 승모근과 척추 뒤쪽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으로 모든 어깨 질환에 적용 가능합니다.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을 해결하고 어깨 쫙 펴고 살기 위한 귀하신 몸 어깨 건강 프로젝트. 50견이라 불리는 동결견을 진단받은 영신님. 운동하기 전에 찜질팩을 하고 하면은 좋고 이제 운동 끝난 다음에 냉찜질팩을 하라고 교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아, 그래서 운동 전에 온찜질? 네네네네. 온찜질을 먼저 하고. 지금 솔루션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렇게 하셨어요, 어머니? 네. 온찜질은 운동 전. 운동 후 아플 땐 냉찜질이 좋은데요. 솔루션 시작 후 일주일, 영신님은 몸살이 날 정도로 열심히 스트레칭 운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동결견은 굳은 관절의 운동 범위를 늘리기 위한 스트레칭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영신님에겐 동결견을 위한 특별 처방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장우산이나 긴 막대를 활용해도 좋은 스트레칭인데요. 많이 가죠. 이런 바가 없을 때는 장우산 이용하시면 돼요. 네네. 장우산. 이쪽 손으로는 옆을 살짝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꿈치 붙인 상태에서 숨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이 팔을 들어서 바닥 쪽으로 찍어 누르듯이 천천히 돌려주면 밀어보세요. 여기. 네, 왔어요. 예, 왔죠? 자, 몸 붙이고 팔로만 이렇게 해서 자, 잠깐 한 3초 정도 잠깐 머무르세요. 참으세요. 다시 원래대로 천천히. 꾸준히 해보시니까 네.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효과가 많이 나와요. 어깨가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고 팔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요만큼 그래도 여기까지 가는 거, 여기 간다는 거, 여기까지 안 갔어요. 샤워할 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나마 이제 아직은 그래도 요 정도 간 것만 해도 많이 간 거고. 덕분에 불과 일주일 만에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일주일 전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던 왼팔. 이젠 120도까지 올라가네요. 와, 운동만으로도 이게 가능하군요. 어서 안녕하세요. 들으세요. 운동 열심히 하셨어요? 네. 아니, 근데 표정이 좋으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조금 더 올라가나요? 아니, 이만큼 올라가요. 아, 그래요? 자랑해야지. 이제 두 손 번쩍 조금만 더 하면 하시겠네요? 예. 이제 이 정도 되니까는 네. 아마 다 하면은, 그죠? 네. 이것도 많이 펴지고. 예. 싹 여기 하면서.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동네 근린공원마다 있는 운동기구를 활용해 볼 건데요.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쓰세요? 이게 50견에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서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부담이 되잖아요. 네. 뒤로 조금 와보세요. 예, 약간. 팔을 앞에서 올릴 수 있게. 그다음에 왼쪽이 안 좋잖아요. 네. 오른쪽 팔로 내리고 왼쪽 팔이 올라가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 스트레칭을 해주고 다시 반대로. 가장 기본 동작은 반대쪽 팔로 반대쪽 어깨를 올리는 거예요. 팔을 올려주는 거예요. 앞으로 먼저 운동을 하고 팔을 살짝 벌려서 반발짝 앞으로 오신 다음에 오른팔 내리고 왼쪽은 옆으로 올리는 거예요. 옆으로. 예, 안 되죠. 네네네.
다시 왼쪽 팔꿈치 구부리고 오른쪽 팔 뻗으면서 올리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아프지 않은 팔로 아픈 팔을 위로 당겨줘야 합니다. 아픈 팔엔 힘을 주면 안 되고요. 스트레칭 운동은 그 약간의 통증을 느낄 정도까지만 하라고 저희는 권유를 하고 있고요.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같은 동작을 10번씩 하라고 권유를 하고는 있어요. 밤에 어깨 통증으로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들, 그분들은 그냥 저녁 때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결국은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다음날 또 근육이 아프게 돼요. 악순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녁에는 스트레칭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4일 동안 열심히 땀 흘린 귀하신 몸 3분. 노력한 만큼 변화가 찾아왔겠죠. 어깨 근육의 가동 범위와 근력의 변화를 확인해 봤는데요. 먼저 영신님. 안녕하세요, 김씨님. 네, 여기 앉으시고요. 네. 네, 참 2주라는 시간이 길면서도 되게 짧네요, 네, 그죠? 맞아요. 네, 일단 관절 범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팔을 바깥으로 올리는 거는 거의 2배가 되셨어요, 범위가. 예. 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지셨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팔 앞으로 올리는 거랑 네네. 뒤로 하는 거랑 다 좋아지셨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팔 뒤로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원래 가장 회복이 늦고 나중에는 다 언젠가 다 회복이 돼요. 근데 그게 가장 천천히 회복이 되니까 지금처럼 하시는 것처럼 꾸준히 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왼팔을 양옆으로 올리는 자세, 그리고 앞으로 올리는 자세까지. 와, 드라마틱한 변화네요. 가동 범위뿐 아니라 어깨의 근력도 2배 가까이 좋아졌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아, 기분부터 좋죠. 네. 많이 가벼워진 느낌이 드니까는 벌써 생활하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뭐든지 좀 이제는 내가 도전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사실 동결견이라는 거는 저희 교과서에도 2년, 3년 이렇게 걸릴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하시거든요. 동결견은 사실 재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시고, 그리고 기저질환, 예를 들어서 당뇨, 고지혈증, 갑상선 질환 이런 분들은 또 잘 생기시거든요. 다시 동결견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꾸준히 계속 해나가셔야 되죠. 우리 진짜 2주밖에 안 됐잖아요. 네, 안 믿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이제 저 정도 2주 솔루션에 저렇게 좋아질까? 정말? 근데 제가 체험하고 나니까 진짜 좋아져요. 저희 남편도 어깨가 많이 펴졌다고. 어깨 관절 질환은 원인도 치료법도 다양합니다. 50견, 즉 동결견엔 스트레칭. 초기 회전 근개 파열과 어깨 충돌 증후군엔 등 근육을 키우는 근력 운동. 공통적으로는 곧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만 어깨 펴고 살 수 있습니다. 2번 강조하자면 스트레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하루 종일 근육을 쓰는데 근육들을 좀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고, 스마트폰이든 키보드 작업이든 자꾸 우리는 꾸부정한 자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꾸부정한 자세가 되면은 어깨는 자꾸 움츠러들고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렇게 자꾸 허리를 펴고 당당한 자세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